대화 담당 김순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내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성과,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산내면은 1191세대 208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특화 작물로는 고사리, 딸기, 포도, 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참여와 화합을 위한 소통행정구현으로 지난해 2월에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와 제34회 지리산 뱀사골 고려대 약수 축제를 개최하였고 제42회 면민의 날 행사를 9월에 제43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를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리산 관문 해바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하계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순회 궤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 및 소득 증대 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을 투입,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43건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농로 확포장 사업,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게이트 보장 기능 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영농 활동 등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사랑 나눔을 통한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7개소에 기능 보강 사업을 하였으며 코로나 생활지원비, 희망 나눔 성분 모금 및 기탁 사업 등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뽀송뽀송 산내에 빨래방을 운영하는 등 복지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산내면 구현의 개선을 가고자 첫 번째, 화합하고 상생하는 소통중심 열린 산내. 두 번째,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가꾸는 살고 싶은 산내. 세 번째, 수요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도약하는 든든한 산내. 네 번째, 온 주민이 나누며 행복한 미래 산내가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합하고 상생하는 소통중심 열린 산내를 만들겠습니다.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를 지난 1월 31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5회 지리산 뱀사골 고르쇠 약수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월 4일 부은리 반선주차장에서 개최하고자 하며 산내면의 특화 작목 중 하나인 우수한 고르쇠 상품을 매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에 바쁘신지가 하나 고르쇠 축제에 꼭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비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4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입니다. 오는 10월경에 지리산 국립공원 뱀사골 분소 주변에서 개최되며 지리산 단풍의 미를 찾는 관광객분들에게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화합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3월 22일 예정으로 자매결연군인 함양군 마천면과 상호 교류 화합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류 행사는 해마다 진행되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추진을 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가꾸는 살고 싶은 산내입니다. 먼저 입성리 생명평화마을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상생 화합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관광 문화 유적지, 물놀이 계곡,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일제 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각 마을별 방치되어 있는 유리부지를 활용하여 1마을 1화단을 조성하고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환경정비, 마을 모정도색 등 환경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도약하는 든든한 산내를 만들겠습니다. 하흥마을과 사마마을, 노후 상수관 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길이 4.8km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여 생활 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지방도 861호선 장항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국지도 60호선 백장 소규모 구조 개선 사업, 매동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산내 교차로 설치 사업을 실시하여 도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으로 13건 7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회관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로 확보장 사업, 용배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 주민이 나누며 행복한 밝은 산내입니다. 산내면 주요 복지 대상자는 소득자 128명, 차상위 66명, 장애인 196명, 한부모 22명, 다문화 48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지난 2021년도 8월부터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호성포동 산내 빨래방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이장님 등 73명의 지원 인력으로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및 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내 어르신 삼복 돌봄 행사 추진입니다. 산내 8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더운 여름철 지역 어르신의 원기 회복을 위해서 삼계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해요 생신밥상 차려드림입니다. 3월부터 월 2회 관내 홀로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홀로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생신상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단달곰 구석구석 방문단 운영 행복 더하기 기부 릴레이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리산권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 전지 훈련 및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면 원천부지 활용 방안 건의입니다. 원천부지는 12만 4,986평방미터로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내면 장항리 일원에 당초 원천 소개발 사업 위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현재 공유지 임대 및 유휴지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내면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야외 운동장 조성, 지리산 뱀닭골 단풍축제와 연계한 구절초 군락지 조성 사업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내면 현안 및 관심 사업에 대하여 김재현 자치행정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내면 현안 사업으로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내면의 젊은 세대 유입 및 주민 여가활동 수요 증가에 의한 문화체육센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치는 산내면 장항리 209번지 1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98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목적 구장, 당구장, 탑구장 등을 조성합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도 10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도 1월 달부터 추진하여 주민 설명회, 사업 추진 보고회를 2월 달까지 해서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근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7월 달까지 완료를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 심사 및 공사를 9월 달에 추진을 해서 내년 12월 달까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산내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60호선 산내 교차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교차로 설치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정리 56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업으로는 20년 5월 달에 산내 회전교차로 설치를 산내면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설계 계획을 추진했고요. 그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월 달부터 용지 보상 및 공사 추진을 해서 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방로 861호선 장항 이염도로 구조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간은 지금 급커브하고 협소한 노폭이 맞물려서 사고 위험성이 가중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령리 산 61-2번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흙깎기, 재형 축구, 도로 선형 개선 사업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업으로는 행안부의 제2차 이염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2019년도에 실시설 경영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3월 달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60호선 백장 소규모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백장암에 들어가는 직선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정리, 위치는 대정리 1008-1번지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흙깎기, 흙쌓기, 또 역시 도로 선형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2023년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제2차 이염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실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고 용지 보상을 전년도까지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을 해서 이것도 2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선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반선지구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은리 산 92-3번지 일원이고요. 지리산 카노텔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1655평방미터로 사업 규모는 5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차면 20면을 공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도의지 협의를 완료를 하였고요. 실설계 역시 작년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공사를 지금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월 상반기까지 사업을 갖다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역 인월 아양 산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권역의 인월의 수도시설 확충을 통해서 상수도 공급, 급수 지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월면이 2개소, 아양면 2개소, 산내면이 15개 마을에서 전체 19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166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고요. 사업 내용은 배수관로를 24km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1,400호를 배수지를 갖다 한 개로 만들고 가압장을 3개소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2017년 1월달에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21년부터 23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그리고 전라북도로부터
건설기술 심의 이런 절차를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3내면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수도사업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3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2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내 마을은 산내는 지금 급수지역이 지금 현재 15개 마을인데요. 저희들이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완료를 하면 급수지역은 22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산내는 와운과 팔랑을 제외한 전체 마을이 이제 급수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확충으로 지금까지 그 미급수 구역했던 데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물복지 실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 먹거리가 풍부한 남원을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계시는 진정한 남원 시민 바라기 최경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담당 그 국장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상수도 보급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확대 사업, 그리고 도로 구조 개선 사업, 또 우리 국민체육센터 신설 사업 등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면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그 산내면에 관련되어 있는 올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그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차후에 있다가 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현안 사업들에 대한 말씀 주실 때 듣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말 죄송하지만 상수도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좀 미진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듯 싶습니다. 보니까 그 22개 마을을 확대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7개 마을이 지금 그 아직도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부터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산내면을 떠나서 우리 면민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남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원 하면 떠오르는 게 지리산. 역시 산내면은 지리산 먼저 챙기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남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또? 예? 광안루, 춘향이, 또 예? 북악. 아, 네. 북악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18번이 다니고 있는데 남원 하면 떠오르는 북악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 유명하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천년성이요. 아, 그것도 처음 나왔습니다. 낙구. 아, 네. 참 그 우리 산내면의 면민들이 수준이 좀 높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남원하면 정말 어떤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우리 남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어떤 게 부족할까요? 어떤 게 없을까요? 고용 창출, 일자리, 네. 또요? 창의력 부재. 창의력 부재. 아주 굉장히 형이 창의력 부재. 아이고, 저도 열심히 창의력 발휘하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공공의료. 아, 네. 면민들께서는 약간 좀 다르신 듯한 느낌 받습니다. 대학교. 네, 그만하시게요. 맞습니다. 대학교 부족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맞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게 많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선거를 그 작년 6월 때에 치렀습니다만 그 전에 한 2년 동안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많이 계시는데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게 뭐고 정말 우리 남원이 부족한 게 뭔지, 그래서 민선 8기의 시장에 그 도전하는 사람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듣는 말씀들을 가지고 경제 전문가나 대학 교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원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남원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남원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공약을 내세우고 지난 7개월, 8개월 거쳐서 우리 저기 계시는 공직자들하고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그야말로 남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오늘 찾아뵙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드론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것, 제가 보는 우리 남원에 대한 것 중에서. 근데 그 드론이 지금은 카메라 쓰고 농약을 살포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조만간 3년, 5년, 10년 뒤에는 드론을 가지고 물건도 운반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리산 관광, 드론 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원에 드론 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 통합지원센터를 주생면에 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이거를 여기만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앞에만. 네네네네. 이게 일렬로 꺼지는구나. 드론 활용센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쓴지 가는 새로운 남원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남원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볼까 생각했는데, 드론 통합지원센터나 국토부입니다. 실증도시 지정하고 관제센터 구축하고 또는 실증단지 조성을 더해서 항공안전 기술원을 유치하든지 해가지고 좋은 공공기관들을 우리 남원에 유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드론 활용센터만 가지고서는 남원의 거점도시로서의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거점도시로서의 두각, 남원의 모습을 올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를 전 세계 40개국이 참여하는 챔피언십 대회를 전국에 있는 240군데 시 군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자치단체라고 하잖아요. 24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레이싱 대회를 개최한 게 남원이 처음입니다. 그거를 지금 남원에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3박 4일 동안 개최하기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88 올림픽이었어요. 그 다음에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드컵과 올림픽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신뢰제가 생깁니까? 자존심,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올라가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레이싱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속에서의 남원, 세계 속에서의 남원을 레이싱 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위상을 드높일 계기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이걸 유치를 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시는 아들, 손자, 며느리 와가지고 이 레이싱 대회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원 오면 광안로 춘향이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드론을 가지고 세계 대회를 유치하는 남원의 위상이 새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레이싱 대회가 아니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같이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만 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유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40억 이상 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자, 20만 명이면
3박 4일 동안 남원에서 1인당 10만 원씩 쓰면 얼마입니까? 200억 씁니다. 200억. 그죠? 그러면 4, 50억 들여서 옥빛을 가지고 있는 그 목표만 달성된다고 하면 그런 경제적 이득뿐만이 아니고 남원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내신 대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작년 연말에 정말 힘들지만 국비를 3억을 땄어요. 근데 뭐 국비 3억 따가지고 무슨 이렇게 생색을 내느냐고 하시는데 국비를 땄다는 얘기는 국가기관, 국토교통부하고 이 내신 대회를 함께 개최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 개최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우리 남원시에서만 죽자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연구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울러서 누가 해요? 전라북도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는 지금 제가 우리 도지사님한테 도비를 좀 한 20억 좀 보태달라고 때를 지금 쓰는 상태예요.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 부기장님이 저 아영에서 행사했다고 가버리셨는데 그건 누가 또 신경 써야 됩니까? 도의원이 신경 써야 됩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가 신경 씁니까? 맞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호국 국회의원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정말 애쓰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시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국가 예산과 도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동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남원의 위상이 새롭게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쪽엔 전혀 제가 설명을 뭔가 잘못 드리고 있나요? 뭔가 설명을 잘못 드리고 있나요 혹시?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남원의 새로운 그 산업, 새로운 그 분야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면 정말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그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거에 누가 주로 애썼냐면 우리 이제 뭐 국회의원도 애를 썼지만 그 관련 실 국장님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산업 분야를 우리 남원에 지금 현재 구축하려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게 말씀드립니다. 모노레일처럼 안 되는 거죠? 네. 뭐라고요? 모노레일처럼 안 되고 잘 되겠죠? 자, 그리고 전시관. 이거는 지금 전시관을 지금 이제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해서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국비 한 250억을 유지를 해서 홍보 전시관을 지금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연구 용역 수립하고 국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남원에 뭐가 생깁니까? 볼거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남원 시내. 그리고 이제 그 농생명 바이오 산업은 뭐냐면 지금까지 왜 우리가 그 소고기, 닭고기, 또 그 오리고기,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백질 섭취거든요. 그런데 축산 양계 양돈 같은 경우는 뭐가 배출되냐면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 2040년도에 탄소 제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요.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 산업 분야를 우리 남원에다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번역도 내셨지만 이건 내용은 뭐냐면 곤충이거든요.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곤충을 생산 거점 단지로 우리 남원을 만들게 되면 고소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적은 노동을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 젊은 세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우리 남원에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올해 한 19억 정도를 들여서 시범사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나은 농사 환경이 구축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 전부 다 이거는 스마트팜 형태로 추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로 지금 한 293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6, 700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원 혹시 제가 좀 비켜질까요? 사진 찍으시는데 57이 지금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굉장히 그
오래된 시간도 있었지만 진일보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내에 있는 조산동에 있는 570 전시관 가보신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570 하면 일반적으로 목기를 생각하잖아요.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기. 근데 이 570을 가지고 예술품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남원의 전통 유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를 제대로 전통들을 계승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한 15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전시관을 짓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작년에 연말에 이것도 정말 힘들게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똑같이 1억 원을 확보했는데 무슨 뭐 1억 가지고 뭘 호들갑 떨려고 하는데 이거를 1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못 갑니다. 예, 남원에 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새만금 아시죠? 새만금. 새만금 지금 13조 원이 투자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3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국비 3천만 원을 따다가 용역을 시작한 게 최만금 13조 원을 투자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 남원에 5760 전시관이 1억 지금 확보했다는 얘기는 이게 150억이지만 150억이 될지 250억이 될지 350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전시관만큼 5760에 관련되어 있는 전시관만큼 남원에서 반드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용역하고 설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거 혹시 다 눈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저 때문에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양림단지입니다. 양림단지. 근데 그 제가 그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다녀 보니까 시민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원에 뭐 볼 게 있냐는 거예요. 순창 가면 뭐가 있나요? 출렁다리가 있죠. 도시락 먹을 거고. 저기 저 곡성 가면 뭐가 있습니까? 기차 마을 있죠. 그리고 뭐 장미 축제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공이 아들 손자 며느리가 와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남원에. 그러니까 뭐 함양 가신다고 그러고 곡성 가신다고 그러고 무슨 뭐 저기 저 순창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원에 오면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광안루 한 50분 둘러보고 추어탕 한 그릇 먹고 쓰레기 버리고 간다는 말씀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정부에서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관광단지 3곳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중문단지. 중문이? 맞죠. 경주 보문단지. 남원이 양림단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양림단지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밥단지라고 합니다. 볼 게 없는데 밥 먹을 곳만 있다고. 그래서 남원의 정말로 볼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저기 이 김병정 미술관 혹시 아시죠? 그쪽에 한파우라고 하거든요. 김병정 미술관에 그 작은 곳에 작년에 10만 들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2배로 더 키우고 있는 중에 있고 키우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5760의 전시관, 도예 전시관, 이거 아트 뮤지엄이라는 예술 공연장, 또 여기에 키즈 아트라는 애들 놀이터, 또 여기에 또 로컬 아트라는 별도의 예술적인 공간들을 남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쪽에 다 40만 평 정도를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낮에만 봅니까? 이게 밤에 보는 모습입니다. 밤에도 한파우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그 거리를 이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한 2천억 정도를 좀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로 반갑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아직도 지금 순창에 있는 출렁다리가 좋으신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원에다가 저기 한파우 일대에다가 이런 것들, 이런 시설들 집중시켜가지고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예도자관, 미술관, 놀이터, 올해부터 지금 올해 이제 한 17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광안루거든요. 남원 우리 광안루의 야간 모습 보시고 밤의 모습 보시고
없어요? 보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 정원과 그 호수에 그 호수랄 것도 없죠.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거를 꼭 때만 되면 했었어요. 비용 돼서. 근데 이거를 360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광화루를 본격적으로 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 승월교잖아요. 요천면 건너오는 광활루부터 승월교, 그다음에 이 한파옥 일대를 그야말로 새로운 관광단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1박 2일, 2박 2일 밤에도 낮에도 머물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죠. 그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저거 하실 때 저기 요천 그걸 좀 주시를 약간 좀 깊게 해서 이따가 지은다시 하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설명을 좀 마저 드리고요. 우리 살레면민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이따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게 우리 그 남원의 관광단지화를 이게 바로 이제 결국 구슬이 세 마리여도 꿰어야 보배 있듯이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테마를 조성해 나갑니다. 문화와 예술의 테마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원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만일의 총을 가지고 있죠. 정유재난 때 지금 여기가 지금 구역사거든요. 구역사터에서 10,000명이 희생되셨어요. 그게 이제 만일의 총이 옆에 있다가 이제 옮겨놓은 건데 구역사터가 지금 어떻게 되겠죠? 방치되어 있지만 지금 문화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터가 원래 북문터예요. 북문터의 터인데 강점기 때 그 북문터를 그 성스러운 북문터를 바꿔 지나가라고 거기다 역사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문도 복원하고 전체 이게 한 24,000평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을 만인공원으로 만들어서 만인우총이 갖고 있는 충원의 역사적인 그 과정들을 배울 거리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인공원을 만들면서 뭐예요? 시민도 함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관광객도 함께할 수 있는 그 충원과 역사의 테마를 남원 읍성 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인우총부터 쭉쭉 내려가면 광활루 있잖아요. 광활루 이어서 승월교 지나서 또 지나서 한파옥 전체적으로 충원과 역사, 문화와 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남원의 관광 벨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 손자, 며느리가 와가지고 순창 안 가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에서 이제 돌아다니시게요. 애들도 데리고 오면 놀만한 곳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그 한 73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 12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활루 야간 모습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광활루가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4~50분 돌아다니다 보면 광활루 다 둘러보는데 그 영역을 지금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2배 정도로 지금 영역을 넓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광활루 전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될 거고 특히나 이 광활루이 도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지에 가가지고 뭐를 복원한 다음에 도로를 건너가잖아요. 도로를 신호등 보면서 그 감흥, 느낌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광활루 앞 도로니까 이게 광활루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승월교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광활루 앞 도로를 지하화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공원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광활루 지나서 공원 지나서 승월교 지나서 한파옥으로 이어지는 요 관계를 가지고 지금 올해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참고로 요거는 지금 지역 맞춤형 통화 같은 사업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국가 우리 요천이 있잖아요. 어느 도시든지 간에 그 중심지 보통 보면 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60~70년 동안 지금 요천에 대한 정비 사업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작년 연말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순수 국비 이거는 좀 큽니다. 250억을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됐어요. 진짜로 이거는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박수 한번 더 받고
이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정말로 힘 많이 써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방비용 한 250억 팀상 500억 정도를 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지금 시내에 있는 그 월락동이에요. 저 끝머리 이제 산동 넘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저 금지 하도까지 17.8km거든요. 이쪽에 대한 전체적인 그 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2020년도에 지금 수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능하면 줄어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생태계도 복원하고 친수 공간 조성하고 제방 보강 그리고 여기다가 생태공원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관광객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우리 산내 면민들은 지금 파크 골프 혹시 안 하십니까? 하신 분 계시나요? 파크 골프. 여기 저 천변에다 지금 파크 골프 27호를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지금 그 파크 골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남원의 요촌을 만들게 되면 공원도 만듭니다. 여기에 또 그렇게 해서 왜 우리 서울에 가면은 한강 둔치 있잖아요.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 남원 요촌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점,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 이거는 지선 친환경 전기열차입니다. 올해 지금 국비 23억 확보해가지고 거기 상거리부터 한 1km 정도를 시범노선으로 추진합니다. 이게 그 시범 차량 제작하고 실설계해서 올해부터 추진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금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전체 예산 총 사업비가 한 1,1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제도적인 어려움이나 또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시민과 다시 말씀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 시장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잊어먹을 것 같아요. 기억력도 잘 안 좋고. 그럼 좀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요, 시장님이 9월에 좀 기다리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일단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원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을 저는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도 가능하면 지금 국가도 이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열심히 뛰느냐, 명분 있게 열심히 뛰느냐, 객관성 있게 합리적인 선상에서 공공기관을 최대한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들어오고 관련되어 있는 연구기관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또 소방심신 수련원 이거는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남원의 소방관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 환경이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서남대죠. 절대적으로 우리 살려면만 하더라도 굉장히 젊습니다. 우리 지금 살려면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16개 읍면 다니다 보면 정말 제가 책임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고령화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뭐냐면 기업이 남원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젊은 사람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지방으로 내려가서 공장을 건설하고 기업을 영위하면서 첫 번째가 부동산 상승 가치예요. 땅값이죠.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기업이 경기도로 내려가는 이유가 그 땅값을 기대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산 공장 지어놓고 10년 있으면 땅값이 2배, 3배 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남원에 지금 정말 어려운 게 사람들 폐교예요. 2018년도에 1892명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젊은 사람을 구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죽자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 오면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올 수 있겠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맞게 지금 소방신수는 서남대도 지금 어떤 보관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의전원은 아시잖아요. 아까 공공원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49명은
산업대 의대생들 49명이거든요. 그게 지금 전북대하고 원광대 병원에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기본적으로 남원에 와야 돼요. 다른 데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의전원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내 가능하면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좀 애쓰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순히 의대만 유치해서는 되지 않는다. 거기 보건의대도 같이 뭔가를 우리 남원에 가지고 와야만이 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게 관련돼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남원에 모일 수 있다는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잘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도소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립스포츠훈련원은 그 대선 공약이 이제 여야 후보들 다 했었잖아요. 2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2천억을 국가 예산을 받으려면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3년 5년 뒤에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소년 스포츠 훈련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국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훈련은 한 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원에다가 열심히 시설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남원이 힘들잖아요. 남원뿐만이 아니고 다 힘듭니다. 지역에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활동을 적게 하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남원에서 도민체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육시설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성화시켜야겠다고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남원의 그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수시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이 분야에서 지금 지역상 상품권 아시잖아요. 지역화폐. 작년에 이제 대선 된 이후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금을 안 주겠다고 했다가 먼저 결국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걸 정상